한 일본 통일교 신앙 2세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야마가미와 비슷한 처지라며 대학생이 되던 해 통일교 신자 어머니를 따라 청평 수련원에 갔을 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자책성 매질을 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좋은 교사 운동과 희망친구 기하 대책이 6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젝트 결과 상중 하위권 모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령 기독교 역사문화 선교사업회가 지난 6월 초 사단법인 설립을 마치고 우리나라 개신교 첫 복음 전래지인 보령을 더욱 알리는 등 문화 선교 사업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여전히 통일교 신앙 2세 야마가미의 아베 전 총리 살해 사건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회가 통일교의 반사회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일본 통일교 신앙 2세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야마가미와 비슷한 처지라며 통일교 신자 어머니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40대 일본 여성 A씨는 야마가미가 단순한 살인자로 취급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야마가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야마가미와 같은 선택을 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山上君と私も年が1歳しか違わないすごく似たような状況にいます。がいないという状況も似てますし、家族構成も似てますし、彼の今思っている困難な気持ちとかも十分理解できるような気がします。私がもし山上君と同じ立場にいたら、私も山上君と同じようなことをしたと思います。 1980년대 후반 통일교에 들어간 A씨 어머니는 이른바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기성축복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일종의 통일교 구원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축복식을 거행했고 이후 통일교에 고액 헌금을 바쳤습니다. A씨는 통일교 헌금 할당량으로 불리는 노르마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가 적어도 1억엔 이상 헌금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축복과는 다른 가난의 대물림이 주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경험을 통일교 청평수련원에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 되던 해 어머니를 따라 청평수련원에 갔을 때 사탄을 몸 밖으로 내쫓아야 한다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자책성 매질을 해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その時に体育館のようなところに修練所に集まって70分間の薬事という体を叩く行事があったんですね。ここで70分間集められた人たちが自分の体をずっと叩き続けて、また届かない場所は隣の人、後ろの人に体を叩くように言われ、その理由っていうのは、日本人の女性の中にある悪い悪霊を体の外に出すために体を70分間叩き続ける。それを1日に何セットもさせられました。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가까스로 도망 나왔지만 낯선 청평 땅에서 다시 붙들려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山奥で一人で逃げていた時に韓国の幹部、統一教会の幹部の2人の男性に取り押さえられて逃げるなと言われて拉致されるかのように捕まえられてまたチャンピオンの終点に連れ戻されたという恐ろしい経験をしました。 A씨는 일본 통일교 2세들은 대부분 부모의 고액 헌금으로 집안 형편이 어렵고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것이 통일교를 정상적인 종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분노했습니다. 더욱이 갈취당하다시피 한 헌금이 한국의 통일교 신격화 시설에 쓰인다는 사실은 더욱 참기 어렵습니다. ちょっと説明は難しいですけれども、日本ではとにかくお金の問題が大きいです。本当に、犯罪をたくさん犯している統一教会です。これは宗教ではなくて完全にテロ組織のようにも私は思います。
韓国と日本の統一教会のことを考えると、未来を考えると、日本では捜査は表向き捜査をしていますが、韓国でもこの統一教会の献金問題についての捜査をしっかりと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청평수련원에서 일본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탄을 쫓는 행위는 없었고 일본 신자들의 헌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 역시 과거에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진해졌습니다. 교육당국이 진단평가 강화를 통해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교육 현장에선 학생 간 줄 세우기와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교사 운동과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진행한 학급 단위의 기초학력 증진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에 제한이 생기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전반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대도시와 읍 면 간 차이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벌어지며 취약계층의 학습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학력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해 희망 학교는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상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가 재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험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일제고사 부활의 전조라는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단의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교육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미도달 여부를 가지고 학교 간, 교육청 간 경쟁을 시키고 이거에 따라서 예산 분배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사에도 반영하게 되니까 각종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지원해서 도울 것인가를 거기에 방점을 맞추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좋은 교사 운동과 기아 대책이 진행하는 우리 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평균 주 3회 15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읽기와 세마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향후 학습의 기본 도구가 될 읽기 유창성과 기초 연산 능력을 집중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 교재를 제작했고 학급 전체가 참여합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돼 성과를 얻은 뒤 올해엔 170여 개 학급, 6천여 명의 학생으로 확대됐고 사전 사후 비교 검사 결과 놀랍게도 상중 하위권 모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중하 모든 집단에서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집단에서 좀 높은 향상을, 뚜렷한 향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좋은 교사 운동은 이번 프로젝트는 학급 전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은 기초를 더욱 탄탄히 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낙인 효과 없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험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적절한 동기부여와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 보면 어떤 시험을 보냐 안 보냐 이런 것보다는 교실에다가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다. 좋은 교사 운동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현장에서 검증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사단법인 보령 기독교 역사문화 선교사업회가 지난 21일 대천 중앙감리교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6월 법인 설립을 완료한 선교사업회는 앞으로 개신교 최초 복음 전례지인 보령을 더욱 알리는 등 문화 선교 사업에 힘쓸 계획입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감사 예배에서 박세영 이사장은 우리 법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도구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인 1832년 7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칼 규출라프 목사를 보령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도구로 삼자는 겁니다. 우리 법인은 철저하게 복음의 불모지에 목숨을 걸고 찾아와 주신 칼 규출라프 선교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다시 깨닫고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겸손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법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는 법인 설립에 도움이 컸던 목회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목회자와 장로 10명을 법인 운영 이사로 위촉해 법인 운영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업회는 칼 기출라프 선교사가 독일 루터교 목사였던 점을 감안해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공동의 사업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우리 루터교회는 연합운동 또 일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 일이 결국은 보령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 보령시 안에 있는 한국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인 설립 감사 예배에 참석한 김동일 보령시장은 사단 법인을 통해 칼 기출라프 선교사의 업적이 널리 알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칼 기출라프에 대한 명성이 그의 업적에 비해 가려져 있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선교사업회를 통해서 그를 널리 알리고 우리 보령의 기독교 역사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예배에 이어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주 강사로 나선 루터교 최태성 박사는 한국 최초 선교지 보령을 주제로 칼 기출라프의 생애와 선교 사역을 살펴보고 그의 역사적, 신앙적 유산을 조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통상 1885년에 입국한 언더우드나 아펜설러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앞선 1832년 우리나라를 찾은 독일 선교사가 바로 칼 규출라프라는 루터교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 불리는 언더우드나 아펜설러보다 53년 앞선 일이기도 합니다. 보령 기독교 역사 문화 선교 사업회는 지난 1월 발기인 대회와 2월 창립 총회에 이어 지난 5월 충남 도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6월 8일 법인 설립을 마쳤습니다. 선교 사업회는 앞으로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충남 보령을 더욱 알려나가고 학술 대회를 비롯해 문화 행사와 도서 순례 탐방 사업, 재외국인 한글 문화 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웃들을 섬기는 지역 교계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청주 지향교회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섬김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수 쉼있는교회는 작은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캠프를 열었습니다. 속초 행복나눔봉사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한 무인 마켓을 개소했습니다. 청주 지향교회는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 120여 명을 교회로 초대해 점심 식사로 삼계탕을 제공하고 작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지향교회 김기석 담임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을 섬길 수 있어 행복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더위와 또 장마 또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수 쉼있는교회가 독자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열지 못하는 여수 지역 교회 어린이를 초청해 성경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는 사복음 서편을 주제로 열리며 쉽고 빠르고 재밌고 바르게의 4대 원칙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있는 오감 성경 사역연구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은교회가 오감성경팀을 초청해서 무료 캠프를 진행하게 된 것은 작은 교회들이 캠프를 하지 못하고 또 성경학교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캠프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아이들이 와서 또 캠프에서 웃고 즐기고 또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또 속초 행복나눔 봉사단과 교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무인 자율마켓인 행복나눔 사랑터를 열었습니다. 요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걸 내줘서 진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해외에 나가면서 속초시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면서 사랑으로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걸 개소식을 했습니다. 속초 행복나눔 봉사단은 속초중앙교회가 지난 2020년 사회봉사를 위해 설립한 봉사단체입니다. 순천 주성교회가 1000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어린이 천국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날 천국잔치에서 주성교회 문영찬 목사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설교로 복음을 전했고 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힘을 써보자 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 성도들 힘을 합해서 오늘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린이 천국잔치는 주성교회가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 진행했던 전도운동 다음 세대 천국 대행진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말레이시아 STM 신학교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신학생들의 학업 발전을 위해 도서 지원비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영등포노회가 최근 작은교회 연합 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합 성경학교는 100여 명이 참석해 철저한 방역과 관리 속에 찬양과 율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이상 청년들로 구성된 코너스톤즈 미니스트리가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연합 선교를 실시합니다. 이들은 부산 영도 바울교회를 중심으로 초량교회 인근과 김해 조이센터 등에서 선교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함께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노년의 삶을 주제로 좋은 사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다음 달 10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기윤실 조흥식 이사와 강릉 원주대 김규찬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